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이번 장원에 새로운 생존자가 등장했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테스트 서버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본 서버에 바로 신규 생존자를 빠꾸 없이 등장시켜버렸습니다. 단순히 이벤트성 캐릭터가 아닌가 싶었지만 곧 랭킹전에도 도입이 된다고 하니 다르게 듣는데요. 이번 생존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생존자입니다.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이자 수많은 뉴비들을 튜토리얼에서부터 학살해버린 이중인격자 오르페우스 씨가 직접 장원에 참여한 것이죠. 네리즈가 잠시 정신을 놓은 건지 게임에 막바지에 이른 건지 버그 테스트도 안하고 출시한 상황이라 온갖 렉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평소 랭킹전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꽤나 재미난 소식이지 않을까. 접으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대환장 파티를 다시 맛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르페우스는 소설가의 명칭으로 게임에 참가를 했는데 주인공이라 그런지 주인공다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주최한 호스트 VIP 마냥 이젠 생존자가 감시를 직접 조종해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팀과 소통해서 확정 뚝배기를 먹여버리거나 어떤 감사든 상관없이 쉽게 확정 구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팀원의 어그로를 대신 끌어주듯 팀원 캐릭터의 빙의에 직접 자신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몸을 바꾼 상황에서는 이동 속도도 잠시 빨라져 9시 인격 스프린트 효과까지 보게 되죠. 어떤 생존자든 소화해내는 올라운더 유저가 소설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생존자 팀에게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요. 어그로를 못 끌어도 잘 끄는 사람이 대신 플레이해주면 되고 그동안 여러분은 바뀐 몸으로 신나게 해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바로 게임에 등장해버리는 경우는 꽤나 이례적인데 그도 그럴 것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발전이 없었던 게임의 메인 스토리가 드디어 업데이트되었죠. 그동안 스킨만 주구장창 출시하며 스킨 수집 게임으로 거듭났던 네리즈의 행보와는 다르게 게임의 본질다운 스토리를 진행해주는 모습에 일단 박수를 2번 쳐줬습니다. 3번 안 친 이유는 뉴비 시절 30분간 스킵 자체가 불가능한 튜토리얼에 끔찍한 고통이 떠올랐고 혹시 이젠 기존 유저들마저 삭제시키려는 건 아닌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이번엔 중간에 나갈 수 있게 탈출구를 마련해줬습니다. 진작에 왜 안 해줬는지 의문이 들 만큼 정말 편한 시스템인데요. 언제든 다시 돌아와 스토리 감상이 가능하니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페우스의 훈훈한 리즈 시절도 나오는데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세월의 역풍이 너무 심하게 맞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서로는 막론하고 지금부터 신규 생존자 소설가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설가 이벤트를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소설가 오르페우스에 그치지 않고 메인 스토리라인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계속해서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원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죠. 게임에 처음 들어가면 연습 게임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상점에도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플레이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전 서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벤트에서만 소설가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상점에도 풀릴 예정이죠. 똑같이 일반 게임처럼 진행은 하되 랜덤으로 한 명에게 소설가 플레이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시면 되고 권한을 받은 사람은 해당 게임에서 소설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벌써 이벤트 목표가 달성돼서 소설가를 무료로 얻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즐기면 개인 도전 보상을 얻게 되는데 이 보상은 이벤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꾸준히 모아두면 추후 황새까지 무료로 얻을 수 있을 듯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명탐정 코난 콜라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정수는 중섭에서 이미 한번 진행되었던 콜라보입니다. 중국에선 데스노트가 검열 대상이기 때문에 당시 명탐정 코난 콜라보로 진행을 했던 것이죠. 인트로에 항상 0.5초 등장했던 유명한 탐정 바로 킹과 제네럴 변호사 스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얻으시기 바라고 칙칙했던 재원격판에 다시 활기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저도 오랜만에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가 많냐고요? 제 맘입니다. 바로 소설가 특징에 대해 알아보죠. 아직 버그가 난무하고 일단 이벤트성으로 출시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기존처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기본 능력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 양측 진영 집중 빡하고 빠르게 들어가보죠. 첫 번째 능력입니다. 소설가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생존자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부엉이를 쓰듯 조종하고 싶은 생존자에게 신호를 보내면 신호를 받은 생존자가 받아줄지 말지 고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호를 받아주면 1분 동안 소설가랑 몸을 뒤바꿔 플레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뒤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바뀌는 그 즉시 해당 생존자는 3초 동안 이동 속도가 50% 증가합니다. 따라서 소설가는 몸을 바꾸자마자 당황하지 말고 초스피드로 주변 지형 지물을 인식한 뒤 빠르게 감시로부터 도망쳐줘야 합니다. 이 스킬엔 스프린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팀원 어그로 타이밍에 효율적이겠죠. 소설가가 수준급의 어그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기가 대신 어그로를 끌어주는 유사 대리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게임 내내 자기가 어그로 다 하는 셈인데
과연 랭킹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소설가와 몸이 뒤바뀐 일반 생존자는 그동안 소설가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캐릭터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계정 자체가 바뀐 느낌으로 핑을 치면 다른 유저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번 기회에 황씨가 없던 유저분들도 팀원이 황씨를 갖고 있다면 대리만족도 가능하겠죠. 황씨 끼고 게임하면 소설가한테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쯤 되니 슬슬 해보고 싶은 일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최고 난이도 테크닉, 바로 트롤입니다. 대충 공일 내버리고 넘겨주면 어차피 내 몸이 아니라 상관없어 보이죠.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잘하는 사람의 소설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설가는 암호 해독에 대한 버프 아닌 버프가 있는데요. 해독기의 진도가 절반 이하일 때는 해독 속도가 10% 빠르고 절반을 넘어선 후부터는 해독 속도가 10% 느리게 적용됩니다. 연구 특성이 아니라 해독기마다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소설가는 해독해가 아니라 생존자와 몸을 바꿔 위기 극복을 해주거나 구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반 해독 이득만 쏙쏙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소설가 본인이 해독 안 해도 몸을 바꿔 어그로를 끌 때 팀원이 소설가로 해독을 대신 해줍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믿음이 없다면 아예 받질 않는 상황도 연출되겠죠.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캐치내는 게 소설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은 바로 감시자 조종인데요. 생존자를 조종했던 것처럼 소설가는 감시자를 5초 동안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움직이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과 관련된 행동만 하게 되는데 팀이랑 소통이 잘 되면 판자에 맞도록 대기시킬 수도 있고 그냥 멀리 이동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소설가가 조종하는 감시자는 일반 감시자 속도보다 10% 빠른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부엉이를 채우듯 감시자의 정면에서 눈을 마주쳐 게이지를 채워야만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지자처럼 쳐다보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시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범위를 체크했을 때 후한 판정이긴 하지만 캠핑할 땐 그냥 뒤돌고 있으면 돼서 잘 채워지지 않고 감시자가 소설가를 쫓을 때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소설가 본인은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감시자가 화면에만 들어오면 되고요. 이렇게 끝까지 채우면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템을 사용하면 바로 감시자 조종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곤충학자가 구출자를 서포트하는 것처럼 더욱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몸을 바꾸고 다른 데로 멀리 가버리면 됩니다. 감시자는 무방비 상태에 빠지는 거랑 어찌할 도리가 없죠. 본인이 구출하고 커버를 한 뒤 몸을 뒤바꿔서 감시자랑 멀어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설가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와의 몸이 뒤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자도 소설가를 조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시자는 조종당하는 즉시 소설가 본체를 감시자 쪽으로 이동해 놓으면 그나마 큰 피해를 줄여볼 수 있습니다. 소설가만큼은 잡아낼 수 있겠죠. 근데 생존자가 감시자보다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몸이 뒤바뀐 감시자 측이 불리하긴 한데요. 그래서 감시자 여러분들은 약간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소설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도록 트롤짓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 트롤짓이 무엇일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가끔 여기서 심각한 버그가 발생합니다. 소설가랑 몸이 뒤바뀔 때 운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은 게임을 끄지 않는 이상 절대로 게임에서 나갈 수 없는 무한의 지옥에 빠지게 되죠. 갑자기 시점이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알 수 없는 공간에 갇혀버리는데요. 5초가 지났음에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저주에 걸려버리죠. 그나마 소설가님이 한 번 더 몸을 뒤바꿔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시야만큼은 원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뚜벅이이면 변함없죠. 그냥 항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항복 버튼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걸린 버그겠지 싶지만 몇 번이고 괴롭힘을 당한 저로서는 도무지 내리자 한 대마차를 시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모든 걸 포기하고 출구까지 열어줬지만 오히려 출구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감시자가 나가고 싶어하는 이 아름다운 상황. 30분 동안 한 게임에 강제로 갇혀 있었습니다. 뚜벅이 평타만으로 올킬 도전 한번 해보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소설가 하나만으로도 현재 시끌벅적한 와중에 바로 새로운 생존자 소식이 들리고 있죠. 뭐요? 감시자 또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네리즈 씨가 또 기가 막히게 대절 한번 더 해줘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생감 결투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능력을 떠나서 일단 재밌는 것 같습니다.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각종 이벤트와 판은 이미 벌려져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게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빠르게 사라지겠고요. 신규 소식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찾아오고 메인 스토리가 업데이트 된 만큼 근본 중에 근본인 감시자를 마저 공부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빠이.